안녕하세요. 잔이대리TV의 잔이대리입니다. 오늘은 5등급을 받기 위한 수능 수학 마지막 체크 그 10번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능 수학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 공 4개와 숫자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 공 3개가 있다. 이 7개의 공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될 확률은 P분의 Q이다. 이때 P분의 Q 값을 구하시오. 단 P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여러분 일단 수학에 조금 자신 없는 분은 아무래도 한글이 긴 문제를 보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보는 수학의 문제는 설명이 길며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그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에서 이보다 훨씬 긴 지문을 읽고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에 비해서 이렇게 짧은 지문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문제를 보시죠.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 공.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이트라는 바구니 안에 1, 2, 3, 4를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블랙이라는 검은 공 4, 5, 6 이렇게 표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7개의 공을 임의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에 적혀 있는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체의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즉 화이트의 4번과 블랙의 4번을 이웃하게,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로 본다겠죠.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서 일렬로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자, 화이트의 4번과 블랙의 4번이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 개수는 7개가 아니고 6개가 되겠죠. 그러면 U 팩토리얼 일렬로 나열한 방법 씁니다. 그죠? 그러나 이 화이트와 블랙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화이트와 블랙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블랙 앤 화이트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곱하기 2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전체의 확률은 7개의 공을 임의로 나열할 때니까 7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 팩토리얼과 7 팩토리얼을 약분시키면 7이 남습니다. 6 팩토리얼은 65431, 7 팩토리얼은 7654321이니까 7이 남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할 확률은 7분의 2가 되는데 우리는 어떤 확률을 구했나요? 서로 이웃하고 있는 확률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의 총합 1에서 이웃하고 있는 확률을 빼면 7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5와 7은 서로소인 자연수가 맞고 구하고자 하는 분모와 분자의 합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문제입니다.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확률은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드니까 이웃한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인 1에서 이웃하는 확률을 빼서 이웃하지 않는 확률을 구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능 수학 문제고요.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문화체험과 생태 연구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각각의 체험 활동을 선택한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죠?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0명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생태연구에 선택한 학생일 때, 생태연구에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그러면 우리는 확률을 두 가지 경우를 구해야 돼요.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을 A라는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이 여학생인 확률이니까 여학생인 확률을 우리가 B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래요.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인 확률,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이거를 구하면 PA분의 생태 연구를 한 학생 중에 또 여학생이 되어야 되니까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A, B와 A의 교집합. 이렇게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즉 생태 연구를 한 학생은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200분의 110이 되네요. PA는 200분의 110. 그리고 PB는 어떻게 되죠? PB는 여학생일 확률은 200분의 90이 되겠죠? 네, 200분의 9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생태 연구를 하면서 여학생인 경우, 생태 연구를 하면서 여학생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네, 200분의 50이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200분의 110분의 200분의 50이 되죠. 그리고 200은 서로 약분이 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110분의 50, 즉 11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구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안 구해도 돼요. 왜요? 너무 쉽잖아요. 생태 연구를 한 학생일 때, 생태 연구를 한 학생이 모두 몇 명이에요? 110명. 그죠? 그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다? 50명.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1분의 5.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조건부 확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구할 때 생태 연구를 한 학생 모두 몇 명이다? 110명 분의 그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다? 50명. 110분의 50, 11분의 5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2019년도 수능 수학 문제고요.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80g, 표준 편차가 2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농장에서 수확한 파프리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가 190 이상 210 이하일 확률을 더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어찌든지 점수를 많이 받고 싶은 학생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문제를 적을 때는 자, 평균이 180이죠. 네.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이면 표준 편차의 제곱적 분산을 적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적어 주세요. 그리고 요런 산 모양을 하나 적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줄을 꺾고 이 가운데 값이 평균이 180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줄을 하나씩 꺼보세요. 좌우가 똑같게. 이 간격 하나가 1인 겁니다. 1. 그런데 이 간격 하나의 실제적인 간격은 이 표준 편차에 해당됩니다. 즉 20이라는 소리죠. 180에서 22 증가하면 여기 값은 200입니다. 여기는 220이고요. 여기는 감소했으니까 160이 되고 여기는 140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190 이상 210 이하예요. 190 이상은 180과 200이 딱 가운데 있겠죠. 190 이상. 그리고 210 이하, 200과 220이 여기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이의 확률이에요. 그죠? 이 사이의 확률이라는 것은 210까지의 확률에서 이 사이의 확률이라는 것은 210까지의 확률에서 190까지의 이 확률을 빼버리면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남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10까지의 확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확률에서 190까지 확률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빼면 190과 210 사이의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한 칸이 1이라고 했죠. 180에서 200 사이가 1입니다. 그럼 그 절반은 뭐가 됩니까? 0.5가 되겠죠. 네, 0.5부터 자 1을 넘어서고 1과 2 사이의 절반이니까 뭐가 되겠죠? 1.5. 즉 표준 정규 분표로 바꾸면 0.5와 1.5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까지의 확률은 얼마죠? 0.4332. 그리고 0.5까지 확률이 얼마죠? 0.1925 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 얼마가 나옵니다. 0.2417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문제를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정규 분포 그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 한 칸이 얼마다? 표준 편차에 해당된다. 그렇게 좌우와 동일하게 표시하시고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률의 총합은 얼마죠? 1입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쪽에 확률의 총합은 0.5가 되고 왼쪽에 있는 부분의 확률도 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다 0.5 밑으로의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표준 정규 분포를 바꾸지 않으셔도 정규 분포에서 이해를 충분히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